안녕하십니까, 허벤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르쉐 파나메라 4입니다.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방을 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거는 전방에 주간주행등, 사구로 양쪽에 들어가 있는 옵션을 추가해야만 들어가는 그러한 기능이 인상이 남게 저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휠이 21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는 옵션을 전부 다 이제 내가 골라서 구매해야 되는 그러한 포르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만의 포르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휠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의 경우는 21인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문짝 쪽을 보게 되면 먼저 이쪽에 이러한 바람 빠지는 구멍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멋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고성능 차들은 브레이크를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저러한 이제 구멍을 뚫어놔서 빨리 브레이크를 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도어를 보게 되면 이쪽에 터치를 해서 문을 열고 잠가주는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그러한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포르쉐 차량의 경우는 이 차뿐만 아니라 모든 포르쉐 차량은 고급유를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98이라고 적혀 있죠. 가로치고 95. 옥탄가를 일정 이상 넣어야만 이 차에 맞는 그러한 기름을 넣는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차의 경우는 고급유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넣으셔야 되는 그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같이 보고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시트에 포르쉐 각인까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네요. 도어 트림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은 자물쇠 버튼과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1번, 2번 버튼은 메모리 시트라고 해서 이 앉아있는 자세를 저장해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번 나, 2번 와이프 이런 식으로 해서 2명까지 저장해서 쓰실 수가 있고 이 위에 이 버튼들로 3가지로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물쇠 버튼은 이 차 문을 열고 잠가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창문 열고 닫는 거는 다른 차들과 동일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 보이는 버튼,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이죠. 사이드 미러는 이쪽에 보이는 버튼들로 조작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좌측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보이는 키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동을 자, 이런 식으로 걸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버튼이 4가지가 있죠. 오토는 이 전방의 라이트를 오토로 해줌으로써 별도의 컨트롤 없이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라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미등 버튼입니다. 라이트를 켜지 않는 채로 미등만 들어오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이쪽의 버튼은 라이트를 켜주는 기능, 안개등 켜는 기능입니다. 오토에 두시면 됩니다. 송풍구가 이제 이것도 특별한 거는 없어서 돌려서 방향 조절 하시면 되고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고요. 송풍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고급진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가죽이라든지 이런 재질은 훌륭합니다. 괜찮은 재질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스티어링 휠 좌측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레버는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기능이고요.
밑에 레버는 지금 보이시나요? 위에가 방향지시등이고 아래 레버는 반절 주행 및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관련된 기능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의 버튼은 앞에 전방의 와이퍼를 작동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 레버로 와이퍼에 관한 그러한 버튼들을 만지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고 반대쪽에 플러스가 보일 거예요. 패들 시프트라고 해서 이 차는 자동으로 변속되는 그러한 자동 변속기 차인데 이 버튼을 통해서 수동으로 기어를 내리고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기어를 내려주는 기능, 플러스가 기어를 올려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잘 쓰실 일은 없죠. 속도를 내거나 좀 빠릿빠릿한 주행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이쪽에 이제 볼륨이라든지 돌려서 이쪽에 보이시죠? 지금 메뉴가 바뀌고 있는 이런 버튼, 뒤로 가기 버튼으로 쓰시면 되고, 음소거 버튼도 이쪽에 있고요. 우측의 버튼들은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을 때 전화를 받고 끄고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기 버튼, 크락션 눌러주시면 되고, 다음 여기에 버튼이 또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주행 모드를 바꿔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눌렀더니 이쪽에 보이시죠? 모드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를 해 두었을 때는 노멀 모드보다 기아 변속이 늦게 되므로 차가 좀 더 스포츠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멀에서 스포츠 갈 때 15% 정도 성능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고, 스포츠 프로 플러스로 가시면 또 추가로 15%가 향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성능은 변함이 없는데 RPM 변속 시기를 늦춤으로써 이제 차가 좀 더 스포츠카가 된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돌리면 인디비주얼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인디비주얼은 이 이제 핸들 무게, 뭐 서스펜션의 강도, 그런 것들을 수동으로 나만의 것으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터치 기능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터치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어서 쓰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양쪽 끝에 뭔가 그 테두리, 베젤 그런 게 없고 깔끔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터치했을 때 이 감도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쓰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손이 그렇게 멀리까지 닿지 않아서 운전 중에 조작하심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센터펫이야. 중간 쪽을 보면 여러 가지 이 터치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버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 아래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프스에 있는 버튼은 이제 ESP라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눈길에서 차 바퀴가 빠져서 못 빠져나온다거나 험로에 빠져서 바퀴가 나오지 못하고 헛돌 때, 그럴 때 쓰시는 기능으로 일반적으로는 만지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쪽에 보이는 버튼은 서스펜션 강도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불이 두 개가 들어오죠.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는 이제 커브를 돌다거나 고속을 달릴 때 조금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불 하나, 둘, 이제 이 불이 한 칸이 들어왔을 때는 중간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개 다 들어오면 승차감은 조금 딱딱하지만 고속주행이나 커브를 돌 때 좀 더 차가 안정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서스펜션의 사진입니다. 이런 스포츠 세단 차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죠. 벤츠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서스펜션 강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이쪽에서 버튼을 제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유리 성에 제거할 때 눌러주시면 되고, 뒷유리 열선이고요. 뒷유리 열선 이걸로 만져주시면 될 것 같고, 조수석 열선과 통풍 시트 이쪽에서 조작하시면 되고, 내기순환 버튼 작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이 에어컨을 켜거나 히터를 틀었을 때 밖에 바람을 받지를 않고 이 안에서만 공기를 순환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미세먼지가 많거나 그럴 때 주로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에어컨 이쪽에 있고요. 기어 조작 버튼은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일반적인 차들과 같은데, 내리시면 드라이브로 가고 올리시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후진을 할 수가 있고요. 눌러서 파킹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왼쪽으로 미셔서 내리거나 올리면 패들 시프트처럼 수동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참, 이쪽에 이 돌아가는 버튼은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터치로 쓰실 수도 있고, 이쪽에 보이는 동그라미 버튼으로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간단한 볼륨, 비상등, 간단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보이는 시계가 사실 별거 아닌데 뭔가 이 디자인적인 요소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컵홀더는 이쪽에 작은 거, 큰 거 쓰실 수 있게 두 개가 들어가고요. 조수석 쪽에 이제 공간을 열게 되면은 SD 카드나 CD를 넣어서 이쪽에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앉을만 한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 제가 키가 177에 몸무게가 70kg인데 전혀 좁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은 키가 좀 더 크고 체중이 더 나가시는 분도 편하게 타실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 버튼들을 통해서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그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이쪽에 팔바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에어컨 송풍구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스피커 있고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좁지 않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환상 속에 있어